네, 4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천간들끼리의 어떤 관계들,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간목과 다른 천간들 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을목과 다른 천간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을목 사주를 하나 실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사주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상명리 같은 경우에는 오행의 생극지하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천간과 그 천간들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을목입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꽃나무죠. 꽃나무. 을목은 기본적으로 화초예요. 화초, 꽃나무. 꽃나무니까 이 꽃나무는 반드시 이 기토에 심어져야 됩니다. 기토. 기토에 심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꽃나무가 무토에 심어지게 되면 이러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 광활한 대지잖아요. 광활한 대지에 심어지니까 넓은 땅에 아주 들판에 그냥 꽃이 피면은 사람들이 다 잡초로 보지 이걸 꽃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예쁘게 잘 갖춰줘야지만 된다. 자라려면 이제 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화가 필요합니다. 꽃이 피워야 되니까. 특히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예쁘게 다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적이 그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수 같은 경우에도 임수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꽃나무 기르는데 무슨 뭐 대량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개수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천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을목하고 간목이에요. 을목이 간목을 만나게 되면 등락개갑을 합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도해지선 그런 거 보기 어려운데 이게 그저 시골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은 칡나무 같은 경우야 칡덩굴이 확 감싸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풍이 진다든지 칡꽃이 펴요. 그거 예쁘거든요.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으면은 이거는 내 부모라든지 선배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등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저기 더 좋아지는 거니까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을목하고 을목이 만나게 되면 을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나무인데 그 꽃, 화초죠, 화초. 대부분 이 화초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 이렇게 이 성장을 합니다. 뿌리로. 그러니까 을이 모이게 되면 뿌리가 얽혀요. 얽혀요. 그래서 이 을이 있는 얽힘이 있다는 거죠. 얽힘이 아니고 얽힘. 그러니까 을이 있는 그 경우에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인생에 태클이 잘 들어와요. 하지만 이제 을을 두 개만 있는 것보다 을을 세 개가 있으면 더 좋다. 왜냐면 을을 세 개가 있으면은 을경합으로 경금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을 구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을목의 병화는 병화가 꽃을 펴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의 정화도 꽃을 펴주니까 괜찮고 문제는 이 을목이 무토에 심어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을목이 무토에 심어지면 그 인생은 굉장히 고달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을목은 기토에 심어지는 것은 매우 좋죠. 매우 좋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에 간목이 심어지게 되면 이건 뭐 가정이 깨지는 거지만 을목을 심게 되면은 이거는 그 꽃밭에 꽃이 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고, 경금을 만나게 되면 을경합을 하게 돼요. 을경합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을경하기 때문에 일간이 묶여버린단 말입니다.
일간이 묶이게 되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갑갑한 거죠. 그리고 사주에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을경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제복을 입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죠? 뭐 이런 저기 그 제복을 갖춰 입는 그런 일들 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매우 좋죠. 왜냐면 신금의 칼잡이, 손잡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을목 입장에서 신금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관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물은 괜찮은 거고, 을목 입장에서 개수가 있는 것은 좋죠. 왜냐면 아주 맑은 저기 물을 공급해 주면은 꽃나무가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을목 입장에서 좋은 거는 간목이 좋고, 을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병화라든지 정화는 세모고, 무토에 심어지는 건 안 되고, 그죠? 이건 안 되고, 기토에 심어지는 건 좋고, 경금에 심어지는 것은 묶이고, 그죠? 묶이고, 요건 괜찮고, 그죠? 요것도 세모고, 요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기토가 있냐. 기토. 꽃나무가 심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기토가 저기 그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좋고, 그리고 꽃나무를 기를 수 있는 물과 햇볕, 그리고 그걸 잘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이 금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 이런 저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을목 사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을목일간이에요. 그렇죠? 을사일간인데 갑진년에 갑술월에, 그 다음에 을사일에, 그리고 이 무인시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생화가 되니까 저기 그 일지가 저기 그 바로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사랑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을목은 보면은 간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간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간목을 타고 올라갑니다. 무토에 심어지는 게 아니고 간목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그 부모 자리, 형제 자리이기도 하고 국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자리이기도 하니까 갑갑이 있어서 그 사주가 좀 갑갑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조부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저기 이 사주다. 본인이 활짝 저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한데 대운에서 병화가 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도 보면은 인오술이 될 수 있고 인묘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오술이 되게 되면, 그렇죠? 인오술이 되게 되면 이제 화가 저기 나서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인묘진이 되면, 그렇죠? 인묘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강해지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이제 금이 없고 그리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은 이제 저기 나를 예쁘게 다듬어 주는 건데,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니까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은 금을 땡길 수가 있죠. 을경합으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수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꽃나무인 경우에는 수가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겁재들이 있고 정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뭐 저기 진술충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인호술이나 아니면 인묘진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 버리면은 진술충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하고 사가 있으니까 인신사해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인신사해도 가능하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놓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운을 보면은, 5대운에 해수가 왔네요. 을해, 이, 대운에 해수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해수가 오게 되면은 인신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살에, 10살에, 저기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친께서 아주 저기 명망이 있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라서 그 부친의 저기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그 등락의 갑이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운이 이제 해수, 자수 이렇게 오게 되니까 실제로 물이 끊어진 게 아니고 물이 계속 필요한 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15세에 병자 대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15세부터 24세예요. 24세. 대학에 들어간 것이 20세고, 그렇죠? 그 다음에 23세,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87년이 5학년이 되는 거니까 대학에 5학년이라면 이제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이 병화대운에 서울대를 가서 아예 그냥 저기 그 병화대운이 끊어지기 전에, 근데 이제 병화라고 하는 건 국가니까 이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됐죠. 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축대운에도 그 을목이 꽃피우는 데는 정화도 충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유축이 되잖아요. 사유축이 되니까 더 경금을 더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내가 숙살직권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대운, 그 다음에 기묘대운. 기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기토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등락의갑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55대운, 55대운이 되니까 이 경금대운이 왔어요. 을경합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사를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사대운이 오게 되면 딱 칼집에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천간으로 나한테 필요한 수대운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다만 이제 이 원국에, 사주 원국에 수가 없으니까 수대운이 끊어진 요 사이에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을.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저기 해외로 좀 저기 나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본인의 운은 이 병자대운에 결정이 돼서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수가 없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화도 직접적으로는 없지만은 그 밑에 인호술 저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축도 되고 진유합금도 되고 신유술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화와 금을 전부 다 저기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술을 만들 수 있는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건강에 조심을 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계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등락예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무토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사주를 감명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천간은 목표예요. 천간은 삶의 목표인데, 여기는 재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저기 이 재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간에서 경금을 땡긴다. 경금. 그러면 이제 내가 노력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질 수 있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화나 술토나 진토 모두 금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사유축, 신유술, 그리고 진유합금. 그러니까 충분히 땡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부모로부터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 또 특히 물상명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사주공부 10년 해도 이쁜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상은 그렇지 않다. 바로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감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죠.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